자, 여러분들 쿠팡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쿠팡 해킹 사건.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그냥 대한민국 온 국민의 아주 디테일한 신상이 다 틀렸다고 봐야 돼. 3,370만 명.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인구수야. 그냥 온 대한민국이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점은 2025년 6월 24일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 시작할 때쯤, 그때부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는 쿠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뭐 하루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개월 동안, 정확히 따지면 148일 넘게 아무도 감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이에요. 1일 주문량이 수십만 건, 서버 트래픽은 줄곧 상위권에다가 보안 인력도 업계 최대 규모라고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누군가가 3,370만 명의 데이터를 여러 번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가져갔는데도 정보도 울리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업계에서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터진 거다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감지가 안 되었느냐?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혀요. 왜냐? 외부 해커가 아닌 내부자 접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해킹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부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냥 가져간 거야. 진짜 허무하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터지냐? 쿠팡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전직 직원이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사용하던 정식 계정 혹은 관리자 권한 비슷한 인증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쿠팡 같은 이런 IT 기업, 대기업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가장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접근 권한 삭제. 모든 인증키, 모든 토큰, 모든 서버 접속 권한을 즉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퇴사자의 계정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거는 심각한 보안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 이 전직 중국인 직원이, 왜 또 중국인이야? 전직 중국인 직원이 사용하던 서명키, 인증키가 퇴사 후에도 계속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안업계 기준으로 말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관리 부실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 권한이 일반 직원 수준의 권한이 아니야. 이 전직 중국인은 인증 업무 담당자 수준의 고급 권한이었다는 점이다. 즉, 대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로그 기록을 볼 수 있고 API도 접근도 가능하고 자동화된 백엔드 영역까지 접근 가능한 그런 수준의 권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퇴사 후에도 살아있었다. 이거는 쿠팡이 스스로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해지는 부분은, 요즘 여러분들 동네에 조그만 쇼핑몰도 대량 접근이 생기면 바로 무슨 분석 뜨고 알람 뜨고 1분 만에 관리자한테 문자 알림도 가고 이런데, 한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데도 아무 알림이 없었다? 진짜 이거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지 않은 이상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터지지?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보면 쿠팡은 5개월 동안 자기 고객 정보가 털리는 걸 전혀 몰랐다. 내부자 접근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퇴사자 권한도 회수하지 않았다. 대량 다운로드도 못 잡았다. 기업 보안의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내에서 IT 기업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무너진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또 터지죠. 그 뒤에 이게 이제 그 일의 기사 본질이고, 그 뒤로 가면 또 근데 그 내부자가 왜 하필 중국 직원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쿠팡은 외국인 직원 관리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처음에는요, 쿠팡에서 이 사건을 정체를 모르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신고했어.
그리고 처음에 신고한 거는 무슨 뭐 4천 몇 건이 털렸나? 굉장히 작게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사 났을 때는, 아, 뭐 별거 아니구나. 뭐 개인정보 4천 개는 뭐 그렇게 큰 거 같진 않은데? 이랬는데 나중에 3,370만 건. 그냥 다 털렸다는 거야. 거기에 중국 직원이.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진짜 내부 직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가져간 거랑 내부 직원이 그냥 편안하게 빼돌린 거랑은 그건 또 달라. 만약에 외부 해킹이라면 그냥 보안이 뚫렸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부자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 내부자 공격은 기업이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보안이 강화되어 있지만 내부자는 접근 권한이 다 있잖아. 그건 못 막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관리자조차 모르게 매우 쉽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 쿠팡 직원은 원래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쿠팡에서 인증 업무, 즉 서버 인증, API 접근 관리, 서명 키 관리,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설정 등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다루던 것은 일반 개발자보다 훨씬 위험한 기업의 문을 여는 열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이 사람이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내부 직원이 그냥 내부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가져가면 끝 아니야. 쿠팡 내부 서버, 인증 모듈, API, 데이터베이스까지 어디를 원하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다? 야, 이거는 진짜. 쿠팡은 이 중국인 직원이 퇴사했는데도 그가 쓰던 인증키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계에서 퇴사자 인증키가 유지되는 건 그 자체로 중대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고급 권한을 가진 직원이 키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키로 들어가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 열람, 대량 다운로드, 로그 지우기, 심지어 다른 서버로 전송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퇴사 후에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론은 한국 바깥, 즉 다른 나라에서 쿠팡 내부 서버에 접속해 수개월간 고객 정보를 남몰래 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이 어디로 출국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기사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어디로 출국되어 있는지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경찰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했고 검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대한민국의 그 소중한 온 국민의 정보 그냥 그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털어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해외에서 한국 국민 3,370만 명의 정보에 접근을 했다. 이거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그냥 한국 전체 보안 체계의 붕괴라고 해야 돼. 지금 한국의 보안 체계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인 직원이 그 정보를 다 빼돌렸잖아요. 그리고 쿠팡에다가 협박 메일을 보냅니다. 그 빼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쿠팡을 협박을 했는데 그가 보낸 이 메일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에요. 내가 쿠팡 회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쿠팡 회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고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메일을 2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개 있는 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돈을 요구했으면 그건 단순해요. 얘는 돈이 목적이구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얘 잘 달래가지고 돈만 좀 어느 정도 맞춰주면 손실은 막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은 그것도 내부자의 공격은 그건 동기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복성 공격, 회사 내부에서 뭐 평가나 갈등, 차별 등을 느낀 직원이 퇴사 후에 복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적 목적, 국가적 목적, 이 직원이 속한 배경 혹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의 데이터 수집을 전략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국가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인해서 움직인 사람이다. 와, 이거는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는 그냥 중국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미 이 데이터를 이 사람이 판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다크웹이나 중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에 이미 정보를 넘기고 보안 강화라는 명분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대요.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려는 전형적인 내부 공격자 유형,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가끔 자신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악성 내부자가 존재한다고 해요. 요약을 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유형이래요, 이게. 돈이면 범인의 목표가 명확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면 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나고 없어요. 중국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거 그거 확인이 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또 한 개 터집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쿠팡 내부 직원 폭로글이라고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직장인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쿠팡 개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로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쿠팡 IT 인력 절반이 중국인이다. 매니저급은 90%가 중국인이고 최근 2, 3년간 신규 입사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중국인 직원들은 잠실, 용산 등지에서 고급 아파트를 제공받으며 자녀 국제학교 학비 지원까지 받는다. 한국인 직원은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폭로글이에요. 물론 이 글은 검증된 문서가 아니라 익명의 폭로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글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기사화로 됐고 여론은 이미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쿠팡 IT에 이렇게 중국인이 많을까?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개발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쿠팡은 글로벌 인재 채용을 강조해왔고 특히 중국, 인도 출신 개발자의 비중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왜냐면 한국인 직원이었다면 퇴사 후 중국처럼 거대한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일은 가능성이 작았겠죠, 그죠? 하지만 중국인 전직 직원이라면 이 정보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무도 추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독 중국이 위험한가? 중국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전력 보유국입니다. 해킹 조직 다수, 정보 브로커 업계 세계 1위, 다크웹 중국계 시장 어마어마하고요. 국가기관의 데이터 수집 전략, 이런 배경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중국 시장에 한국인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가 다 넘어간다. 와.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중국 국적 개발자가 고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퇴사 후에 중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한국 국민 3천만 정보가 유출되고 이 조합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국가 기업 간 정보전 패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테슬라, 구글, 애플에서도 중국 국적 개발자가 내부 기술을 유출하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뭐 선례가 워낙 많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한테 너무 문을 오픈해 주는 게 아닌가. 중국인들도 안 그래. 중국인들은 얼마나 이런 법과 저런 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로 자기들을 계속 봉쇄하고 못 세워나가게끔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진짜 너무 대문을 오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출된 정보가 여러분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여러분들 주문 내역까지 있대. 주문 내역까지.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 통관 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거론 중입니다. 여러분들 주문 내역이 있잖아. 이 사람의 정말 삶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삶을 토대로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치잖아. 그 사람 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좋아하는 타깃 데이터라고 합니다. 주소 플러스 이름 플러스 주문 내역. 이거는 뭐 택배 기사 사칭 가능하죠. 가족 사칭 완전 가능하죠. 집안 정보 파악 충분히 가능하죠. 금융 사기 가능하죠. 이미 이게 만약에 유출된 뒤라면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터지는 동안 그것도 심지어 5개월에 걸쳐. 근데 쿠팡은 그걸 왜 몰랐냐? 내부자 권한 관리 실패, 퇴사한 직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건 초보 실수도 아니고 그냥 방치예요, 이건. 아무도 그걸 상관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탐지 시스템의 부재. 대량 다운로드가 5개월간 이루어졌는데도 알람조차 없었대.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치욕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또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뭐 청문회도 지금 열고 있고, 그 와중에 여기 대표는 무슨 현금화 시켰고, 별의별 지금 기사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진짜 어느 정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추측이 되잖아. 예를 들면 가능성 중에 한 개를 얘기해보자면, 그러면 내부자랑 누군가가 합봉해가지고 이걸 빼돌리는 거를 도와준 게 아닐까.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이 정보 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먹으면 우리 반띵.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거 잡기가 어렵대. 잡는다고 해도 그거 아마 인도가 안 돼. 다시 이쪽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쿠팡 유출 사태에 대해서 또 이게 범인이 중국인이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바로 시위 나가고 중국인들 또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거야. 이런 이 사람이 중국인 국가 간첩이든 아니면 일반 중국이었던 간에 중국인이잖아. 한국에서 일을 했던 중국인. 이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혹은 이런 높은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난 감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아무 장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이틀 사이 우리가 하루 이틀 털립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개선 안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거를 하도 이거 중국인 직원이 훔쳤다. 그래가지고 약간 여론몰이가 이건 또 중국 탓이다. 중국인 직원 탓이다. 중국인 탓이다. 약간 이렇게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자, 2015년부터 2024년 동안 근 10년 동안 최근 10년간 기술 유출 적발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2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히 2020년 이후 유출 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상세 현황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은 약 100건 이상입니다. 2019년에 14건, 2020년에 17건, 2021년에 약 10건, 2022년에 20건, 2023년에 22건, 2024년에 27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범인들의 국적 비중을 한번 봅시다. 충격적인 거는요. 해외 스파이가 직접 잠입하기보다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국인 임직원을 매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쿠팡 내부에 임직원 중에서 매수당한 새끼 있는지 없는지 난 이거 무조건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봐봐. 외국인이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수백 건의 유출 가운데 한국인이 유출시킨 비중이 약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 한국 새끼들, 한국 내부의 간첩들, 매국노 새끼들이 아직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요,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통계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근 10년간의 데이터, 그 중에 유출이 200건이면 80%가 한국인이 직접 팔아넘는 거야. 이 내부자들은 보통 전 현직 임직원, 연구원, 임원 등 이런 사람들이고 고액 연봉이나 이직을 제한받고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약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에 의한 직접 유출 사례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 사례, 쿠팡,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KF-21 기술 유출 의혹, 그때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뭐를 따져봐야 되느냐, 유출된 기술들이 향하는 나라, 이 기술이 흘러나갔을 때 수혜국, 이 기술이 어디로 많이 흘러나가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거의 70%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중국이 한국 기술을 원하고 중국인이 직접 하든 혹은 중국인이 한국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또 중국으로 가져가든. 결국엔 그 뒤에는 중국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브로커는 매국노 새끼들. 그건 한국인이에요. 그 한국인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이런 데이터는 계속 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는 물론 중국 탓이지. 중국인이 범했으니까. 하지만 한국 내부자들 관리, 한국 내부에 있는 간첩들 관리, 기업 스파이 관리, 이게 우선이에요. 이걸 털어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은 계속 털려요. 처벌 수위,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나 무조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접근 권한이 높은 사람들이 회사 안에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거는 24시간 감시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3,370만 건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빼내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아까 뭐 누가 말했어. 지금 뭐 속보 떴다더만 뭐 쿠팡 그 데이터로 지금 뭐 일 났다며. 지금 실시간으로 뭐 계속 터져가지고 속보 떴어요. 일단 뭐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사상 첫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3,370만 명의 데이터는 1조보다 훨씬 더하지.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넘어갔으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훨씬 더 걱정이지. 그리고 진짜 중국인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보를 이렇게 빼갔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거든요. 이거는 중국한테 아주 강력하게 그 범인을 인도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중국한테 그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 중국인이 한국에 3,370만 건의 데이터를 빼갔다. 이건 국가에 대한 테러다. 그 새끼 내놔라. 이 얘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한국 온 국민이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발작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이 당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중국이 일본한테서 빼간 것도 엄청 많아. 일본이 계속 당하다가 이번에 다카이치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국민 민심도 이제 똑같이 졌어.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을 방어해야 되고 중국이 그런 불순 세력들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일본은 총리와 국민들이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지율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중국이랑 맞붙고 있잖아. 절대 이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중국이 특성이 그래. 앞에서는 뭐 백도 있나 체크해봐. 농담하고 우리 관계 좋지. 뒤에서 계속 끝없이 뒤통수 치는 게 중국이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얘 또 중국 너무 나쁘게 얘기하네. 뭘 나쁘게 얘기해. 그게 팩트인데. 수십 년을 당하고도 몰라? 지금 20년 동안 계속 털리고 있어. 한국 정보. 결국에는 중국이 다 빼돌린 거야. 중국이 중국인을 직접 파견해서 빼돌리든 아니면 중국인이 한국인을 매수해서 빼돌리는, 결국에는 중국이야. 중국인은 계속, 중국 사람들은 계속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게 그게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온 국민의 정보가 다 넘어갔겠네. 야, 이건 뭐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다. 100년 뒤가 걱정이라고요? 5년 뒤가 걱정입니다. 자, 이것도 뭐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든가 또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뭔가 소식이 터지거나 하면 계속 또 이것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대. 쿠팡이 수천만 명 털려봤자 쿠팡은 굳건할걸? 사람들 쿠팡 계속 쓸걸? 사람들 쿠팡을 그만두지 못할 거야. 해외에서 보는 전망.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호구로 찍혔어 지금. 근데 뭐 그것도 뭐 일리 있죠. 쿠팡이 워낙 독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이게 독점을 하게 되면 애들이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제 대충 막 해. 그리고 지금 창업주는 지금 사장 뒤에 숨어 있다면서, 그러면서 뭐 현금화도 이미 뭐 5천억이나 했다면서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 뭐 돈 벌었다 이거지. 뭐 5천억이면 뭐 5천억만 벌었겠어. 몇 조는 벌었지. 그냥 뭐 청문회에다가 사장 그 앞에 앉혀놓고 사장 뭐 계속 그건 제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아이고,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냐, 진짜.